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임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PV5예요. PV가 무슨 뜻이야? 목적 기반 그러니까 PBV에서 나온 PBV가 뭐야? 퍼포스겠지? P는? 베이스드 비히클입니다. 퍼포스 베이스드 비클? 예. 그럼 그래서 B는 빼고 PV. 네. 그렇죠. 봅시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채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드카도 나오고 최신차도 나오고 막 스포츠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스포츠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올드카에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또 올드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스포츠카에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또 스포츠카나 올드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뭐 화물차나, 이거는 화물 아니면 승합, 사실은 승합은 아니죠. 지금 승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누가 봐도 승합 베이스니까 이런 짐차 같은 차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모든 차는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스포츠카는 스포츠카니까 다른 거 뭐 사람 많이 타는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달리기 성능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승용차라면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많이 싣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짐과 사실은 이거 사람 패신저하고 뭐가 있다고? 카고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패신저지? 좀 그렇잖아. 이게 사람 타고 다니는 차라고 하기는 좀, 그게 주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는 주 목적이 카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어떻게 하면 차를, 짐을 가장 효율적으로 싣고 다닐 수 있을까 라는 데 중점을 두고 차를 만들었다는 걸 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카하고 이 차가 지금 제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중간한 승용차보다는 이게 훨씬 스포츠카 같다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 또 왜 하냐면은, 우리 옛날에 맥라렌, 1990년에 맥라렌 F1이라는 로드고잉카가 나왔잖아요. 그거 설계하신 분이 고든말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맥라렌 F1 설계한 거 보면은 이 사람 스포츠카에 진심인 사람인 거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원래 제일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었던 게 그 당시에 뭔지 알아요? 2인승 시트 커뮤터를 만들고 싶었어.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2인승 시트 커뮤터를 만들고 싶었고, 그거를 자기가 디자인 제안도 했는데 안 받아줘, 아무 데서도. 왜? 이거 만들어도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막 스포츠카 설계하고 이러니까 평소에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니까 좀 그거 못 타고 다녔죠? 단기통 바이크 타고 다녔어. 단기통 바이크.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물건을 만들 때 극단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물건을 만들 거라는 거죠. 이게 뭐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거 엄청, 그런 말 있잖아. 야, 이거 엄청 있어 보여. 나는 그럴 때 정말 질문을 해요. 있어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 의미가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런 생각 내가 볼 때 1도 없어요. 맥라렌 F1도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기능적으로 만들까? 스포츠카로서 만들어. 근데 고든머레이가 나중은 뭐 만들었지? 나 차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뒤에 이렇게 팬 달린 차 만들었어요. 한 30억 가더라고 지금. 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름이 하여튼 멋대가리 없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멋대가리가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터보도 없고, 자연흡기에 30억짜리 슈퍼카 지금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을 달고 배기량도 작고 출력도 의외로 높지 않고, 뒤에 근데 이제 팬을 달았지. 나 옛날에 팬 다는 거, 뒤에 팬 다는 거 F1에 있었던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차 바닥으로 들어가는 공기 때문에 차가 뜨잖아 자꾸. 그래서 팬을 달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기는 거야. 그런 차를 내놨더니 압도적으로 빨라. 자, 그러면 원래 없던 규정이 어긋나지 않고 그런 거를 만드니까, 그 다음 경기 피하는 뭐 해야 돼? 네가 하지 마 이거. 네가 해가지고 네가 빠르잖아. 그것도 있었고, 또 F1 얘기하면 또 그것도 있다. 앞바퀴 4개였던 차도 있었지. 와. 티렐이라는 팀에서 만든 레이스카가 있었는데, 그 티렐이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MR이잖아 F1 카들이. 야, 앞바퀴가 언더가 많이 나서 앞바퀴 2개 더 달면은 훨씬 언더도 안 나고 쫙 붙어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바퀴를 4개 달았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엄청 빨랐어. 그래서 또 하지마 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F1도 하지 말라는 게 자꾸 그런 식으로 추가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팀 차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결국은 비슷한 형태로 수렴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재미없는 거 아닌가 싶어. 그치? 좀 그런 다양한 형태가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리고 요즘은 F1이 저거 있잖아요. DRS라는 거 써가지고 남의 차 뒤에 있을 때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던데, 난 그것 때문에 나 그거 생긴 다음부터 F1 안 봐. 왜냐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순수한 실력, 순수한 드라이버와 순수한 머신의 실력으로 진검 승부를 겨루는 걸 보고 싶었는데, 내가 요 뒤에 있으면은 뭐 이거 한번 까방거나 한번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나 쓸 수 있다는데, 그러면 드라이버 실력을 알 수 없잖아. 그지? 앞 사람이 운전 더 잘해도 뒤에서 DRS 써버리면 추월 되잖아. 그러면 추월을 실력으로 한 거야?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랩에 내가 어떻게 앞에 섰는데 원래 내가 이겨야 되는 건데 여기서 쫙 쓰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재미없지.
난 그래서 재미없어요. 그래서 듣기로는 요즘 자동차 경주가 옛날 자동차 경주보다 훨씬 질이 높아졌다는데 난 아닌 것 같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60년대만도 못한 것 같아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을 비난해 주세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차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차를 사실 언제 봤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스피드의 영상을 찍으러 가거든요. 가면은 거기 왜 현대 기아에서 테스트 카드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 카드 전기차들 특히나 많이 전기차 오는 거 아니다. 아반떼 앤들도 왔으니까 그 테스트 카드들이 와서 테스트할 때 보면은 이 차가 한 대가 따라와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를 우리가 막 야 이거 뭐야 신기하다 안에 들여다보면 안에 타이어가 그냥 이만큼 아야 코피 막 나와. 나 모자란 사람이 맞나 봐. 타이어가 막 실려 있었는데 와 그 짐차의 용도로서 너무 훌륭했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봤을 때 와 이제 기아에도 참 엔지니어가 있구나. 왜냐하면 목적이 뚜렷한 차를 드디어 만들려는 노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차냐 내가 그때 물어봤고 마침 우리 회원님이 받아온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패신저기 때문에 5인승? 5인승입니다. 예, 그러면 승합이 아니라 승용차가 되네요. 예. 전기차고 네. 출력은 뭐 의미는 없지만 출력이라 그래도 봐봅시다. 모르고 있군요. 네. 예, 출력은 빼고 그러면 주행거리? 주행거리 완충시 300km 나와요. 완충시 300km. 300km? 예.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량이 평소보다 예전보다 1시간 반 정도 느려졌어요. 근데 제가 저기 옛날부터 하던 얘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죠? 네. 전기차 타는 새끼들하고 약속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네, 이 얘기를 저도 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타다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키려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 오늘 해봐서 알죠? 절대 못 지켜요. 예. 특히나 오늘은 영하잖아. 지금도 영하거든요. 이 영하의 기온에서는 히터 안 틀고 올 수 없거든. 아, 히터를 틀어보니까 300km라는 숫자는 허구였어. 그걸 알게 되죠. 어제 출발하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하고 약속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게 아니라 좀 늦게, 1시간 늦게 나가셔도 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더라도 너무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문제는 아니고 누구나 다 시작할 때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전기차 타서 지금까지 나 찾아오잖아. 그럼 다 집에서 출발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남은 주행거리 봤는데 넉넉합니다. 딱 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와. 근데 여지없이 1시간 전에 평창 휴게소에서 충전 한번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게 영동고속도로가 고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네. 올라올 때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모르고 또 그 동네가 얼마나 추운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감안하고 전기차를 리뷰를 보실 때는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리뷰도 시작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지금 단점을 얘기해 버렸는데 장점도 있어요. 그죠? 장점이 있다면 뭘까? 오늘 오는데 전기비용 얼마 들었어요? 충전 2만 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먹었다. 이게 이 형태가 생각보다는 많이 먹네. 야, 이 장점을 내가 한번 부각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충수를 뒀다. 자, 설계를 볼게요. 앞은 이게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앞 오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보다 더 효율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대단한 설계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뭐 엔진이 들어갈 게 없으니까. 저는 지금 이 차를 오늘 길에서는 지나가는 거는 봤지만 차의 면모는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일단 이 앞에는 이거 열리나요? 네. 열어주세요. 궁금하잖아.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오, 좋아요. 근데 어떻게 여는 거야? 원리를 봅시다.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들처럼 이거 열어놓으면 좋네. 이거 안을 볼 수 있어서. 이거 앞에들 되게 합리적으로 오버행을 줄여놨는데 정비 공간까지 만들어놨으니까 더 좋아요. 일반 배터리가 있네요. AGM. 이 AGM이라고 지금 전기차 전용으로 AGM 따로 만들었나 봐. 원래 AGM 60이 없었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AGM 60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AGM 70 쓰는 차에 이거 쓰면은 무게도 줄일 수 있고 참 좋겠어요. 완전 이런 생각이 나죠? 여기 냉각수가 있고 워셔액통이 여기 있고 워셔액통이 여기 있으니까 진짜 좋다. 야 이거 워셔액통이 왜 나중에 깨져가지고 물 새면은 보통 차들은 뭐 범퍼 뜯고 이래야 되거든? 이거는 여기서 그냥 교환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브레이크 통이 있고 브레이크 한번 볼까요? 와 브레이크 찍어줘요. 자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 있고 드디어 캐딜락과 같은 타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니까 그렇구나. 전기차는 여기에 펌프가 달렸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진공식 배력 장치였는데 여기는 이제 가압 펌프를 아예 통째로 달아가지고 전기차니까 왜냐면 진공을 만들 데가 없구나. 전기차가 진공을 만들려면은 진공 펌프를 달아야 되거든. 근데 다를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진공 배력식 브레이크에 적응된 사람은 약간 브레이크 필링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역시나 에어컨 라인하고 배터리 냉각 라인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고 ABS 모듈은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 냉각수가 결국은 우리 히터도 히터지만은 배터리 냉각에 쓰이겠구나.
그래서 이 냉각수가 내가 알기로는 배터리 냉각에 쓰이는 냉각수는 만약에 누설돼 가지고 전지랑 접촉해도 불이 붙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냉각수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냉각수가 굉장히 비쌌고 냉각수 품번도 다르더라고. 그리고 냉각수 교환 주기도 짧았던 것 같아요. 아, 모터가 컨트롤러하고 모터가 전륜구동이네. 아니 전륜구동인데 앞에가 어떻게 짧지? 아, 이거 모터는 작아도 되니까. 앞쪽 서스펜션을 볼게요. 근데 외관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외관을 안 봤다. 외관은 딱 그게 생각나. 이 차 딱 외관은 뭐 딱 요즘 이런 차들 보면 딱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 마이클 잭슨이 불러줍니다.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올 화이트지. 블랙 올 화이트가 제목이? 블랙 올 화이트. 띵디리딩 띵디리딩 그 맞지? 블랙 올 화이트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전 몰라요.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올 화이트를 몰라요? 저 진아의 블랙 올 화이트 납니다. 이것이 세대 차이입니다. 마이클의 블랙 올 화이트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자, 서스펜션을 볼게요. 오! 무려 WC1이야. 야, 근데 그냥 WC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틸 모노코크 바디인데 스틸 모노코크 바디도 그냥 일반적인 스틸 모노코크보다는 메인 프레임이 더,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에 600알 정도의 프레임이 있고 거기다가 모노코크를 붙여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어퍼암 피봇 포인트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로 따로 구성해서 볼트식으로 만들었어요. 기가 막혀요. 만듦새가. 이거는 뭐 만듦새만 놓고 보면 벤틀리급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여러분 차를 볼 때 도대체 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벤틀리는 뭐 해도 다 멋있고 뭐 기아는 하면 무조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싶은 만듦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샥에다가 로함이 또 알루미늄이야. 아니 나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기아의 K9 같은 차들은 다 쇠로 만들더니 왜 PV5는 이렇게 알루미늄을 많이 쓴 거야? 누가 더 고급차지? 난 이게 더 고급차인데? 욕을 먹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근데 뭐 인생을 사는 게 그렇잖아요. 남한테 욕 먹을까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남한테 욕 먹을지언정 눈치 보면서 살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욕을 자꾸 먹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있잖아. 왜 사람들 앞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하고 착한 얘기만 하다가 그 사람들 안 보면 뒤에 가면은 막 욕하고 이러는데 난 적어도 그러지는 않아. 나는 어땠지?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욕하고 그렇게 살면. 근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삶이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난받아서 기분 좋고 그럴 일 없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럼 또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서스펜션 어우 기가 막혀. 지금 이거 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근데 로함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정한 WC1인 게 아래에도 WC1이 있어요. 2분할 가닥이 아니야. 그냥 진짜로 위에가 조금 작은만 WC1, 아래는 긴 WC1. 이거 정확히 이거를 딱 공식 용어가 있어. Unequal Length WC1이지. 생각해보면 어퍼함하고 로함 길이를 다르게 만들면 이렇게 스트로크를 받을 때의 캠버 각이나 다른 뭐 기타 토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르게만. 만약에 어퍼함하고 로함을 똑같이 만들면은 RC 해본 사람이 여기 있다.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되죠? 캠버 변화가 작아지죠. 근데 왜 굳이 어퍼함하고 로함을 길이를 다르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은 만든 사람의 의도가 캠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캠버가 코너링 하면은 기울어지니까 그때는 캠버가 커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 안 해도 이쪽에서 막 몸으로 막 이런단 말이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 길이, 요런 사소한 길이 하나도 사소하지 않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 길이 사소한 게 아니야. 그 길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예전에는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왜 똑같은 스케일 다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아저씨들이 해보잖아. 해보면서 할 거야. 요즘은 그럴 필요 없죠. 요즘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는데도 실제 해보면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저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지금 대답했어요. 왜 안 되냐면 실제에서는 다른 변수가 또 있잖아. 여기 뭐 피벗 포인트의 유격 또는 움직임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암 자체의 휘어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것까지 변수를 또 프로그램에 넣어야겠지. 프로그래머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드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거기가 가장 변형이 없는 상태가 제일 좋겠죠. 이렇게 됐고 기가 막혀요, 만듦새는. 그리고 저 밑에 서브 프레임이 또 있거든. 서브 프레임은 이제 철제인데 그것도 뭐 어마무시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모터하고 구동계가 지금 서브 프레임이 얹혀져 있어요. 기가 막혀요. 뒤로 오면 참 전륜구동이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를 아까 있나 확인하고 가야지. 있어요.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고,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어. 너클도 알루미늄이야. 너클도. 이건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기아는. 그런데 어퍼함만 철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마 어퍼암을 이렇게 얇게 만들기로는 알루미늄으로는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사실은 여러분 그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비슷한 강도를 내게 만들면 무게 차이 또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이 가볍긴 한데 알루미늄 가지고 철하고 같은 강도를 내려면 두껍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뭐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이런 설계가 나는 나쁘지 않아. 철 쓰는 것도 요즘은 철을 왜 하이 스트렝스 스틸이 나와가지고 그거 얇게 만들어가지고 프레스 딱 찍으면은 생각보다 가볍거든. 그렇게 생각됩니다. 타이어 안 봤다. 타이어 뭐야 이거? 타이어 사이즈, 휠 타이어 사이즈는 2로 65에 16 아주 그 올바른 사이즈의 휠 타이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브레이크 용량이 꽤 커가지고 지금 16인치 이하로는 못해. 이게 지금 이게 진짜 딱 올바른 휠 세팅이라는 거죠. 휠이 왜 커지냐고 내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잖아요. 휠은 브레이크를 수용하기 위해서 커진 거지 멋을 내기 위해서 커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멋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 멋이 사람마다 다른 거 알지 또. 자기 딴에는 멋있는 줄 알고 나갔는데 보는 사람은 멋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또 그렇네. 다수가 멋있다고 인정해주면 멋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오늘은 그랬는데 한 10년 후에 내가 그 사진을 본단 말이야. 다 찢어버렸지만.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있는데. 그래, 앞에는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캘리퍼는 일반적인 슬라이드 타입 캘리퍼예요. 감독님 P5 디자인 괜찮으세요? 이 차요? 네. 몹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외관이 저는 외관 얘기를 안 했구나. 잠깐만, 좀 멀리 잡아야지. 오, 이 전위적인 디자인은 뭐지? 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매기 같아요. 매기 같아요? 매기? 매기는 아닌데. 딱히 딱 연상되는 것은 눈매가 박쥐가 생각납니다. 박쥐? 박쥐가 더 가까운 것 같다. 박쥐? 좀 더 창의력을 좀 발휘해봐요, 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전위적인 디자인이라 가지고 전위적인 거에 그러니까 뭐 갑자기 피카소가 생각나요. 이거를 보니까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생각나요. 모르시는 분 찾아보시라고 지금 게르니카. 예, 스페인 예전을 주제로 다룬 게르니카라는 대작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게르니카를 좀 뽑아가지고 집에다가 쫙 붙일까 지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요. 내가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집에 그 그림 그린 거 걸린 거 봤어?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림 그거. 뒷모습은 뭐 이거는 엄밀히 말을 하면 이거는 승용차라기보다는 상용차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상용차의 디자인으로 봐서는 훌륭한 것 같아. 야, 뒤는 이렇게 딱 각져가지고 그냥 딱 잘랐는데 이거 진짜 멋지지 않아? 나 그거 생각나는데 갑자기 이거 보면 여러분 이거 보면 또 뭐 생각나요? 난 이 차 이거 보니까 다른 차 생각났어. 폭스바겐 바나곤, 옛날 바나곤 그 각진 거 있거든. 이런 얘기 자꾸 해봐야 내가 본전 못 건지겠구나. 자꾸 옛날로 가니까. 예, 바나곤이 생각나고 뒷서스펜션도 한번 봅시다. 근데 아니 보기 전에 야 이거 상용차잖아. 근데 이거 뒷범퍼 잘 만들었어. 툭 치면 뭉개지겠네. 범퍼가 좀 더 튀어나와야 돼. 야 성훈아 여기 튀어나오는 그거 만들어야겠다. 내가 볼 때는 그거 뭐 된다. 그 아이템 되는 거다. 여기에 추가하는 아이템. 왜냐하면은 이대로 짐을 하역하려다가 탁 치면 여기가 깨지잖아요 지금. 이렇게만 탕 치면은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구조거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테일램프는 좀 그래. 이거는 좀 이거 자꾸 볼보들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가로 일자보다는 낫지 않나요? 가로 일자. 네. 뭐 다 그놈이에요. 뒤에 서스펜션은 토션빔이네. 예, 토션빔인데 이제 뭐 현대 기아 차들도 아반떼 MD 이후로 나온 토션빔들은 제 생각에 성능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션빔이라고 이게 뭐 깔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승용보다 상용이기 때문에 토션빔도 문제가 없지. 트렁크를 열어보죠. 옵션입니다. 근데 이거 트림이 높아서 전동인가 아니면 다 전동인가? 트림이 높아서 높아서 그렇죠. 나는 이 전동 트렁크 제일 처음 본 게 내 생각 나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였었어요. 옛날 2004년, 6년 이때 에스컬레이드도 이미 이거였는데 나 그때는 이거 뭐 차에 이런 거 해야 이런 거 이제 애들 미국 애들 뭐 이러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다 하고 있어. 이제 그게 다 아무나 이거 안 하는 차 없지. 그런가 봐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부정인 편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미친놈이 이런 걸 만들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고. 그리고 진짜 내 옛날에 내 후배 하나한테 미안한 거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후배가 옛날에 나한테 와가지고 한 20년 전이었나? 형 저기 요새 LED 사업이 뜬다는데 나 LED 사업 하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유 이나 LED 누가 하냐 그 볼성사라고 야 길에 가봐 그 간판에 LED 멋있냐 그게 모텔에 LED 번쩍번쩍 야 그거 아우 촌스러워 씨 이랬는데 그때 걔가 그거 했으면 큰 돈 벌었을 텐데 내가 좀 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후배에게
사과를 합니다. 와, 이거 5명 타고도 짐이 이거야? 심지어 저거 의자가 이제 다 제껴지겠는데. 잠깐만, 제껴져요. 이건 다 뭐야? 여기 무슨 칸들, 와우, 소화기. 이거 기본 공구겠지? 기본 공구도 이거 좋은데, 가방? 야, 이제 기아에 가서 이거 사야겠다. 이 가방 사야겠다. V2L. 아, 젠더. 네. 이게 무슨 젠더야? 전기차의 예, 전기를 220V 네. 들어가는 거. 거로 출력해주는 거. 220 출력구는 어디 있어요? 이게 220이고. 네. 이거는 어디다 꽂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앞에 주둥이에다가요. 앞에 주둥이에다 아까 충전구에 꽂으면 이게 출력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옵션이에요, 기본이에요? 아니 며칠 전에 테슬라가 왔다 갔는데 네. 다 옵션이라고 했거든 이거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기아는 이게 주는지 이거를 확인을 뭐 당연히 자신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 댓글이 알려줄 거예요. 칸을 봐서는 기본 같아서 그래. 칸이 딱 있잖아요 지금. 아, 옵션이면은 그래도 따로 산 거구나. 이게 삼각대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반떼 삼각대가 아니고 삼각대예요. 여기 또 뭐 이렇게 많어? 여기가 총 짚는 데네, 총 다는 데네, 여기가. 장총 있잖아요, 사냥총. 사냥총 치고는 조금 사냥총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보통은 이제 다른 리뷰 같으면 여기 다른 채널 같으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고갯마루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내가 왜 리뷰할 때 차에 이렇게 기대고 찍는 거 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지? 여러분은 차에 안 기대요? 내가 뭐 저기 어디 문지방에 이렇게 바람 뒀다고 자꾸 욕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문지방이 원래 그러는 데 아니야? 야, 니네 집에서 문지방에 바로 얹어 안 얹어? 얹지? 복나가요. 문지방에 바람 쥐면 복 나간다 그랬어요?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네요. 나는 그 소리 안 처음 듣는데. 이거 어떻게 써볼까요? 제끼는 거죠? 앞에서 아, 여기서 안 돼요? 네, 앞에다 확인을 제껴주세요. 못했어요. 거기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사이드 도어는 슬라이드 도어네? 네. 예, 제껴주세요. 아, 풀플랫은 요거 안 될 보이는데? 아닌가? 엉덩이판을 세우고 하면 풀플랫이 되나? 아, 풀플랫은 평탄화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에? 옵션으로- 그럼 이거는 안 돼? 옵션으로 11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넣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이 차를 살 거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넣을만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야, 이러면 차박이 안 되잖아, 지금. 잠깐만 있어봐. 아이고, 이렇게, 아이, 차박, 이렇게 안 돼. 아, 이거는 잠깐은 휴식은 되는데, 차박은 안 돼. 아유, 보자. 문자 가서 문자나 하고 할게요. 피에 맞는 이렇게 매트리스 깔면 되겠는데. 아, 그렇구나. 나오겠네. 자, 잠깐만. 이거는 조금 바람 넣는 거. 그렇죠? 그거 나오겠죠? 그래도 되겠다. 그렇죠. 닫는 것도, 아유. 뒤는 다시. 뒤에도 열선이 있어요, 지금. 뒷좌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뒤도 넓다. 뒤에는, 야, 아니, 뒤에 앉으니까 나 그레이스 앉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좋은데? 생각보다 좋은데요? 슬라이드 도어도, 터치인가요? 이거 옵션입니다. 아,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요 상태로 지금 출고가가 얼마예요? 4,400만 원입니다. 4,400만 원. 근데 전기차니까 보조금이 있을 거 아니야? 승용 기준으로 900만 원 정도. 패신저는 900만 원. 그러니까 그건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카고는 카고는 2천만 원. 2천만 원? 잠깐만, 차값이 4천만 원 정도 가는데 2천만 원을 보조해주면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거의 2천만 원에 사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보면은 자동차 부품 가게 같은데 보면은 배달차들의 변천사가 있거든. 옛날에는 포터였다가, 근데 그거 있잖아. 왜 대우 부품 가게인데 왜 포터지? 대우차가 없어서. 옛날에는 있었죠. 1톤처럼 대우차 있었던 거 알아요? 바네트. 근데 이제 없으니까 그거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전기차로 넘어갔지. 그게 중소기업 전기차 있잖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 전기차 지금 다 폐차한 거 알지? 요만큼만 고장나도 못 고쳐요 지금. 그럼 다 이거로 되겠네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뭐 쉐보레도 이거 쌍용도 이거 다 이거로 배달하겠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이건 뭐야? 야, 여기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 공간이 많아요. 운전석에. 여기다 뭘 넣고 다니면 좋을까? 신발. 아이, 신발을 왜 여기다 넣어? 그건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 차마 내 입으로는 못하겠잖아. 차마 내 입으로는 내가 못했어. 야, 근데 이게 지금. 충전기 뺄까요? 아니요, 빼지 마세요. 빼지 마시고. 시동 위치가 좀 너무 숨겨져 있다. 시동 키 위치가. 요즘 그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핸들이 왜 안 동그랗고 이렇지? 요즘 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팔각형으로 나와요? 네. 야. 그 콜벳이랑 느꼈네. 콜벳이 이랬어요? 나는 AC 약간 그랬나요? 그 스마트 크루즈 할 때 잡고 가기 좋아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같아요. 네. 그래서 차들이 매끄럽게 안 가고 이지랄로 가는구나. 이렇게 운전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기아차, 이것도, 야, 뭐 또 있어.
미안하다. 권총은 여기다. 집기가 편해야 되거든. 여기는 안 돼. 대형인 줄서 안 돼. 테러 왔는데 여기 언제 이질을 하고 있어. 그치? 여기 이거 딱 열어가지고 딱 바로 꺼내가지고. 여기도 뭐 있네. 또 있다고? 의자 밑에도 뭐. 여기? 뭐예요? 타이어 펌프 아닐까? 아, 네. 맞아요. 근데 현대 기아 펌프 되게 좋은 거 알아요? 야, 이거 가면서 봐. 이거 휠 볼트에 아우디처럼 캡셔져 있어? 이게 들어있잖아, 지금. 볼트? 볼트는 모르겠네. 케어 아닌가요? 커버는 있는데. 커버가 있어요. 커버 빼는 하여튼 커버 빼는 거죠? 네, 커버 네. 빼는 거 맞아요. 아, 볼트에 있는 건 아니고, 야, 벗겨보자. 운전석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거부터 봅시다. 이건가 보다. 이렇게. 이렇게 하네요. 그렇군요. 네, 5홀이네요. 근데 휠캡이 네모난 게 나오는 게 그렇다. 여기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가 오고, 그 조인트를 지금 연결해 놓은 너트가 보이시죠? 너트를 딱 휘었어요. 조이고 나서 휘고, 여기다가 페인트를 마킹을 했어요. 풀리는 걸 보려고. 근데 너트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게 중간에 뚫린 타입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잘 만들었네요. 이거 잃어버리면 카센터 아저씨 화난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잖아.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흔적이 있어. 담요 준비하라는데 안 했죠? 아니 미리 얘기 안 해줘갖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기차의 필수품은 담요야 진짜로. 무릎 담요가 진짜 있어야 돼요. 자, ESP도 있고, 라이트 높이 조절 장치가 있어. 이거 이거 진짜 좋거든. 이거 써본 사람들은 이거 진짜 좋은 거 알아. 혼자 저기 갈 때는 싹 높여놓고 가다가 시내에서 낮춰놓고 다닐 수도 있고 정말 편해요. 앞에는 이제 화면 있고, 근데 실내는 PV로 봐서는 조금 럭셔리한 것 같아. 천장도 그렇고 시트는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진짜로. 착자감이 좋더라고요. 예.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어지간한 승용차 살 필요 없이 이거 사면은 짐차하고 승용차 다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나 벤츠하고 스카니하고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를 바꿀까?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고 결정해야겠죠? 주행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92% 남았는데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249 찍혀요. 제가 오기 전에 좀 밟으면서 와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움직이기 전에 왜 일피디님, 네. 내가 저기 일피디님 타는 그 i3 전기차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앞에 계기판 머다일이 없다고 내가 뭐라 그랬죠. 네. 드디어 완벽한 계기판을 찾았어요. 진짜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뭐 아이오닉이 됐든 다른 전기차들 많았잖아요. 나는 그게 사실 너무 현란하고 쓸데없는 기능이 많아서 불편했거든. 딱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왜 내가 원하는 거는 고급차에서 안 나오고 집차에서 나오니? 완벽하잖아 지금 정보가. 쓸데없는 뭐 또 안 냈어 심지어. 이것도 설정해갖고.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단초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하면은 더. 더 단다. 오. 이거는 i3 흉내낸 거. 이거보다 아까 그게 좋은데? 네. 이게 좋은데요? 거리 기간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화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워낙 화면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UI도 쓰기 많이 편해졌어 지금. 이거 온도 조절도 여기 있어갖고 그냥 네. 운전하다가 하기도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어우, 이게 패신저 모델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거의 2톤이죠. 네, 2,000km. 패신저 모델은 그 네. 저기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 예. 카고는 LFP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가볍습니다. NCM이 뭐야? 리튬 이온인가 예, 이게? 예. 예, 그리고 LFP는 인산. 카고, 인산철. 인산철. 예. 사실 차폭은 좁잖아요. 네. 근데 생긴 거 봐서는 저거 생각나지 않아? 왜 도요타에서 우리나라 들여오는 건 뭐냐고. 알파드. 알파드 그래. 그거 필이 살짝 나게 만들었어 이거. 일본은 이걸 들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길이 좁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좁은 길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와서는 멋이 돼가지고 이게 또 멋인 것 같아. 스프링이나 댐퍼 세팅은 훌륭해요. 기존에 최근에 승용에 들어가던 세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게. EV3 리뷰할 때도 그렇고. 그거보다 이게 더 지금 그죠? 네, EV6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고. 1열 좌우 창이 되게 네. 커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전 나빠요. 왜 나쁜지 아시죠? 네. 뚫고 튀어나갈까? 사고나고 뛰고 나갈 것 같아요, 진짜. 나갈 수 있을 사이즈예요. 네. 여름에 왜 덥다고 창문 열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튀어나가겠다. 네, 튀어나가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다 내려가나?
다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네. 방지, 나름의 방지 대책이 되어 있었네요. 다행이네. 브레이크 페달 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안 괜찮아요. 기존의 그 현대 어. 기아의 그 느낌을 그냥 증폭했어요. 그 어우, 초능력된 거를.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스펀지가 됐어. 그냥 아예 그냥. 스펀지가 됐어, 이게 지금. 이게 가압식이 좀 그렇네. 네. 대신에 이게 막 꿀렁꿀렁한 게 좀 줄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꿀렁꿀렁. 가감석이 막 그 회생제동 때문에 꿀렁꿀렁한 느낌. 지금 그걸 내가 지금 가다가 악셀 뛰잖아요? 네. 여러분 잘 모르겠죠? 안 맞아요. 예. 그 멀리 안 나잖아요. 가감이 엔진 브레이크가, 모터 브레이크가 심하지 않아가지고 멀미 잘 안 나는 세팅이에요. 그건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맞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패들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단이지? 일단 레벨 1, 지금 레벨 0로 레벨 0는 아예 없는 거. 네. 레벨 1, 잠깐만. 레벨 2. 차가 무거워가지고 레벨 2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 레벨 1 할게요. 그러니까 전기차 타면 이게 문제더라. 이렇게 회생될 때 자꾸 얼마나 회생되나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사고 친다니까. 그거 있잖아, 왜. 그래봐야 고작 얼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걸 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거 되게 공조기도 끄고 오면은 응. 배터리 엄청 늘어나니까. 아, 갈 수 있는 거리가. 네. 그래갖고 아까 끄고 왔거든요. 그거 왔어요? 네. 그렇게 리뷰를 위해서 그렇게나 불쌍하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손 불면서 왔어요. 이러고 너무 추워갖고. 지금 꺼진 네, 거예요? 꺼진 거예요. 켜줘요. 해요? 예, 안 추워? 야, 온도를 25도씩 해는 그랬지. 야, 온도를, 아유. 20도만 해라, 20도만. 20도 해도 어차피 배터리는 나가니까. 그래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양이 좀 달라요. 저기 핸들 열선이나 좌석 저기 엉따 이런 것도 다 그 차에 네. 들어가서 하는 거죠. 예, 핸들 열선도 있- 여기서 열선 있어요? 하고, 네. 왜 안 켰어? 그럴까요? 예, 빨리 켜야지. 2단. 1단밖에 없어요. 2단이야. 봐봐. 2단계야.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엉덩이도 해드릴까요? 안 했어? 통풍까지 히터, 같이 히터 켜요? 내외기도 이 화면에서 하는 거네요. 네. 진짜 내 얘기도 스위치가 없이 네. 세상 빌어먹겠군. 뭐 화면이 커졌으니까. 그 물리 버튼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요즘 그래도 이거 여기 지금 이만큼 있잖아. 테슬라보다 나아요. 테슬라는 이것도 없었어. 그 앞에서 네. 뒤에 실내등 킬 수 있어요? 야, 나 운전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보다가 야, 사고치겠다 이거. 못 찾겠습니다. 좀 해야 되네. 근데 여기 스위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켜? 스위치 없어요? 터치 해봐요. 가운데? 터치인데요 이거? 발전기 나왔어, 발전기! 이게 뭔 얘기인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우리가 사실은 카메라 틀기 한 1분 전에, 저 친구가, 이거 터치야! 그랬거든. 내가, 야, 그거 지금 하지 말고 좀 이따 카메라 틀고만 해야 하는데, 지금 했는데, 발전기 다 틀었죠? 빌드업 잘 쌓아가지고 내 주장은 주장이라고 내가 알려주잖아. 야, 근데 앞이 짧으니까, 네. 진짜 편해. 아, 편하죠. 오, 휠베이스는 꽤 긴 편인데 지금 보면은 많이입니다. 예, 앞뒤 오버행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 바꿀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제가 여기 갖는 의미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휠베이스라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휠베이스가 길면 뭐 사람 타는 공간이 커지고 그다음에 직진 주행 안정성이 향상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유혹 완성 측면에서 보면은 차에 요잉이 발생하는데 큰 저항 요소지.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길면 요잉 발생을 많이 억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요잉 타이어 접지력이 중간에 가까운 것보다 멀리 있을수록 더 억제력이 크잖아.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다? 한 번 발생하면 그냥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타이어의 접지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디즈니랜드로 변모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그런 건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차를 바라보면 휠베이스 긴 게 또 마냥 반갑지는 않거든. 근데 이거는 뭐 짐과 승객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휠베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휠베이스가 길고 앞뒤 오버행이 짧으니까 결국은 또 보상을 하는 거지. 야, 그 극한의 반대가 저거다. 시내버스들, 옛날 시내버스 생각나요? 아, 저기 버스 몰았잖아. 네. 옛날 시내버스가 휠베이스 짧고 앞뒤 오버행 극단적으로 길고 특히나 앞은 맞다. 앞보다도 RR이 되면서는 앞 오버행이 길어졌고 FR 버스 시절에는 뒤 오버행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던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 말고
다 험지. 왜 저 몽골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는 진짜 거기서 쓰는 버스들은 휠베이스가 더 짧죠. 예. 왜냐하면 그 산 밑에 왜 이게 막 이런 데 가는 차도 있는 휠베이스 길면 못 써. 거기서는. 아, 그러네. 예. 회전 반경을 짧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는 넓은데 타이어도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심지어. 그 운전자가 막 길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턴하면. 아니 그거는 저기 대형면허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지. 그치? 면허 시험처럼 가보면은 내가 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 아, 그렇죠. 타이어는 안 나가고 그렇죠. 운전자만 나가고. 저 버스 면허 유튜브 보고 한번 그냥 시도하러 갔다가 예. 인도에 올라탈 뻔했어요. 요령 배워가지고 가야 되죠. 일단 노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겠지 지금 이게? 네, 기본 세팅 해놨어요. 뒤에 스피커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상용차로 보면은 소리는 이게 약간 옵션 있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 이게 상위 트림이라서 스피커가 6개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위 트림은 거의 더 적어요. 하이 트림 소리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스피커가 너무 여러 개라 가지고 음이 다 퍼졌어 지금. 이게 왜 자꾸 스피커 개수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피커 개수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그 유닛별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음력을 내서 그 결국은 넓은 음력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각 음력을 밸런스도 잡아주고 그리고 위상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한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스타인웨이일 거란 말이지 피아노가. 근데 아니야. 지금 들어서는 야마하 같아. 그러니까 야마하 피아노가 좀 화사한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스타인웨이를 야마하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소리랄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반대구나. 반대로 해야 좋은 거구나. 죄송합니다. 2열부터는 스피커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안 나요? 소리 안 들리세요? 앞에서만 들려요. 아, 아우 스티어링 휠은 엄청 가벼워. 가볍고 아니 사실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잖아. 근데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유격이 없이 쫀쫀할 수 있냐 이거지. 근데 요즘은 다 그렇거든 차가. 고속 가면 또 무거워져요. 아 그래요? 속도 감응식이에요 또 거기서? 네, 최대 속도가 지금 벌써 54km인데도 살짝 무거워졌어. 맞아요. 그죠. 최대 속도 140이거든요. 네.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리미트 잘못 건 것 같은데요? 120으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서. 요즘은 110에 걸려 있지 않나요? 그건 상용차들. 네, 상용차들. 아 근데 이 차는 승용차라서 예, 상용 상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카고는 걸려 있겠지. 카고는 걸려 있을 거예요. 예. 어디 너 풀어준 사람도 어디 있겠지. 바닥은 2kg. 야, 이거 뭐야 이거? 사이버 트럭이다. 아, 저게 심지어 저게 얼마야 저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1억 5천쯤 한다고. 1억 5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 저거는 그러면 보조금도 없을 거 아니야 비싸서. 모르겠네. 1억 이상은 내가 알기로 보조금 같은 거 없는 걸로 알거든? 1억? 응, 8천인가 그지? 그게 이상한 보조금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 막 진동이나 이런 게 네. 진짜 엄청 절제돼서. 아, 그럼요. 네, 지금- 이게 아까 그 알루미늄 막 그렇게 한 그런 것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뭐 일단 주행 성능은 저기 스타렉스나 저기 그레이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바디 강성과 안정감과 다 있어요.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내장재를 플라스틱으로 완벽하게 싸맬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실내에 신경을 썼어요. 이런 거 좀 간소화해가지고 무게를 더 줄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러면 르노 마스터 돼버리는 거야. 르노 마스터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싸늘하죠. 이게 사람들 심리가 네. 최근에 이제 저한테 막 그 자동차 뭐 살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네. 오래된 중고차 사더라도 실내가 이쁜 거를 원하더라고요. 차급에 상관없이. 그거는 내 생각에는 이쁜 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급진 그 약간 없어 보이는 게 싫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옆에 누구 태웠는데 창피하잖아요. 이 막 허름하고 플라스틱. 예. 저기 옛날 제가 타던 피아트 판다 같은 경우 여기 세일돼 있다니까. 여기가. 나 티코가 그랬구나. 네, 디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일본차 바들이 보면 일본차 되게 높이 보잖아요. 그 티코마저도 기본 컨셉은 또 이태리 잘 배겼다니까. 그러니까 앤디 우리가 말하는 마츠다 MX-5도 내가 왜 되게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 컨셉이 사실은 또 원조가 아니잖아. 마츠다가. 그 영국제 로드스타들이 다 프론트 미드십으로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태리는 아니야. 이태리는 프론트 미드십까지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알파로메오의 후손으로 볼 수는 없고 저는 그게 딱 저걸로 보여져요. 영국제.
MG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에서도 비슷한 컨셉의 차가 있지 않나요? 어떤 차요? ST1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랑 네. 네. 난 못 봤지 근데 왜? 걔는 좀 가격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판매가 되고 있어요? 판매되고 있어요. 난 안 못 봤어요. 5천만 원대로 가고 승합으로 그 이스타리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뒤에 네모난 거 달려 있는 거. 뒤에 네모나게다. 아! 앞에는 약간 스타리아보다 낮은 거. 네, 맞아요. 아 그거구나. 나 그 스타리아인 줄 알았어 다 그냥. 저상형으로 나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럼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거 봐. 바로 옆에서 보고도 뭔지를 몰랐던 것 뿐이지. 내가 너를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너의 존재를 알았다. 그런 얘기지. 그전까지는 나는 눈뜬 봉사였다. 근데 이게 회생제동이 네. 멀미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없네요. 네. 아 그래요? 조금 이게 꿀렁꿀렁한 게 느껴져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좀 높아. 우리가 사실은 높지 않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승객석이 좀 높게 앉았거든. 거기서 오는 이 달랑거림이 좀 있어. 운전석 1열이 엄청 높아요. 여기 더 높죠 우리가 지금? 2열이 낮아요. 어우 파도 보여줘 앞에 파도? 우와. 근데 뭐 조용한 거는 진짜 끝내주네. 이게 차가 조용한 만큼 더 오디오에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했네요. 다시 아까는 우리가 또 피아노 만들어가지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고음은 나 이제 고음 옛날 그라드 현대 기아차가 고음이 안 났었거든. 근데 이제 고음은 나는데 어. 가늘고 이제 너무 가늘고 까실까실해. 그럼 더 저음이랑 중음을 강조해서. 아니 중음이 너무 얇아요 지금. 네, 중음이 얇아요. 고음을 너무 강조했어요. 저음은 있는데 저음이 펑펑한 거, 펑퍼짐한 거는 여전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오디오에서 우리가 오디오 처음 시작하면 고음 설명하고 고음 매끄럽게 나오는 거 원하거든. 맨 끝에 가면 뭐죠? 저음 단단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거야. 그거 하려면 앰프가 좋아야 되거든. 왠지 그래갖고 이 차 맨 처음에 했을 때 네. 전에 하던 사람이 네. 저음을 엄청 올려놓고 중음을 적당히 올려놓고 고음은 냅뒀더라고요. 좀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맞아. 신기하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저음은 늘어나는데 힘이 없는 앰프로 저음을 늘리면 네. 저음의 양은 늘어나는데 저음이 벙벙거리는 건 더 늘어나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런 바운스 정도면은 이 정도 댐핑 세팅은 훌륭하죠? 좋습니다. 그죠? 네. 그걸 더 바라. 그리고 지금 일부러 내가 조금 세게 넘었는데 바운스는 있었지만은 이 허리가 낭창거리는 느낌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바디 강성은 합격이야 지금. 이게 배터리 때문에 그렇구나. 배터리 실이 워낙 단단하니까. 예, 그래서 바닥판이 그냥 저절로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배터리 막 크랙 나고 난리 나는 거야. 배터리 불난다고. 이런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제가 마칸 EV를 얼마 전에 타봤거든요. 네. 거의 비슷해요. 바디 강성이 바디 형성이랑 그 서스펜션 느낌이 느낌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또 어떻게 현대기아가 포르쉐를 이렇게 그 얘기 들을까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지만 요가 먹고 빠져나가려고. 또 이지랄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이게 몸에 뱄어, 이게 아주 이게. 이 습성이. 응? 인디에서 많이 봤으니까 인지에서 뭘 봐요? 그 피사 차들 피사. 피사. 그렇죠. 심지어 현대 기아가 피사차를 가지고 네. 테스트하고 같이 테스트하고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 이제.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페달 무게감이 너무 없어. 가속은 힘이 센 이게 몇 마력인지 알 이유가 없어요. 됐어요,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해요. 160마력이네요. 와, 160마력 모터인데 이 정도니까 이 무게인데도 160마력이 이 정도 나간다는 네. 얘기니까 그럼 지금의 다른 전기차들은 너무 센 거네. 그죠, 많이 센 예. 거죠. 더 작고 가볍고. 그렇죠. 근데 이 차는 화물차가 아니면 적재 용량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있겠죠? 설명서를 읽어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의외로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보여. 지금 전기차 공모 시즌이 아니라서 그런데 예. 보조금이 이제 딱 되면 그때 팔리나요? 네, 그리고 화물 보조금 같은 경우는 좀 승용보다 적은 편이라 네. 개체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상반기에 보통 많이 풀려갖고 네. 이제 슬슬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서 풀악셀. 이 정도면 됐지 뭐. 승합차 이 정도면 된 게 아니라 뭐 그지?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냥 최대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보셨죠? 착한 척하는 사람이 이러고 착한 척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과속을 못하고 있어요. 이 정말 억울해요. 고속도로에서 뻥 뚫렸습니다. 저는 아니 나 고속도로에서 뻥 뚫려서 그런 짓 절대 안 해요. 야 근데 앞에 WC1이라 그런지 네. 출격 받을 때 스티어링으로 오는 킥백도 없고 그리고 직진성도 굉장히 훌륭해. 그러니까 WC1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을 굉장히 잘 해놨다는 얘기지. 완벽해요. 부식의 경도 느낌은 어떤가요? 훌륭해요. 그것도 그랜저 오브 덱이 낫다 그러면 또 욕먹으려나? 나은 건 나은 거니까.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게 배분이 네.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거는 그쵸? 다른 전기차랑 비교해도 이게 우월하니까 음 EV3, EV6 타셨을 때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오버행이 없잖아. 네. 음. 이게 이제 기아에서 네. 다른 신차 잘 안 내고 네. 이 시리즈로 계속 낼 거래요. 이제 이걸로 네. PB5가 나왔는데 이제 PB 1, 2, 3, 4, 5 막 이렇게 나쁘지 않은. 나 그럼 PV1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작은 거 나올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거도 이제 거의 초경량 전기차 수준으로 일단은 오. 컨셉 이건 있어요. 기대가 되네요. 아직 실물은 아직 예, 나오고. 기대가 돼요. 지금 기아가 맞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네. 현대랑 겹치지 않게 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안 팔리면. 갑자기 이제 막 전기차 이제 막 보조 막 끊기고 이러면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런 차들이 팔릴 수 있다면은 가능한 얘기긴 한데, 내수 시장만 노리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외국이 우려도 메인이에요. 그렇죠? 어. 유럽이 메인이에요. PB5. 그러니까 이게? 네. 오. 그럼 이게 PV의 이 컨셉은 뭔가요? 1, 2, 3, 4, 5 다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 컨셉이 뭔가요? 사이즈별로 일단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약간 화물형 네,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PB5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화물형이랑 이렇게 아닌 것도 있을 텐데 화물형이랑 그 패신저용이랑 이렇게 좀 따로 구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마스 같은 게 이제 PV1이 되겠네요? 그렇죠. 국산 전기차 타다가 이게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로. PB1은 생김새로 봤을 때 실루엣으로만 나왔는데 네. 약간 스마트 EV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 다마스보다는. 더 작게? 네. 오. 다마스 정도 되면 이제 PV3. 다마스 그죠. 약간 네. 좀 더 넓어진 다마스. 코드는 나쁘지 않잖아. 근데 높아서 좀 그렇긴 하다. 네. 저는 좀 멀미 와요. 와요? 네. 이게 전기차 회생 제동은 전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맞아. 끌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 못 끄지. 브레이크 밟고 있으니까. 전기차 회생제동 껐습니다. 껐어요? 네. 레벨 제로가 됐네. 대신 그 감독님 발이 좀 바빠주세요. 그렇죠. 브레이크 자주 밟아야 되니까. 네.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 회생제동을 껐을 때 브레이크 밟는 것도 그 브레이크로 쓰는 게 아니고 감속기로 쓰는 거죠, 처음에는? 잠깐만요. 회생제동으로 서요. 그래요? 네. 그래서 스펀지 필이 처음 영업해 있는 거구나. 그게 압력이 안 걸리고 서야 되니까. 실제 브레이크 작동 시까지는 조금 더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근데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서 항속거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다. 한 400만 대도 좋을 그쵸. 텐데. 또 400대 막 500만 대도 좀 이른다고 사람이. 아니 근데 300은 너무 짧아요. 나 200짜리도 잘 타고 다녔어요. 작년 내내 200짜리 타고 다녔어요. 강릉원대 맨 처음에 그 300으로 찍혀있고 강릉원대 250인가? 그래서 네. 그냥 시간 딱 정해놓고 출발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절반 좀 넘었는데 배터리 다 된 거예요. 히터 키고 네. 그러니까 좀 넓은 게 많은 게 좋은 거 같아요. 나는 강릉에 살잖아. 그리고 네. 주로 당신들이 서쪽에서 넘어오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몇 번째 들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내 배터리로. 그래서 어디서 충전했어요? 그래서 횡성에서 충전했어요. 좀 빨리 했네. 근데 주로 평창인데. 평창까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평창도 아슬아슬했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게 평창까지만 오면은 사실 이제 오르막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계속 그렇게 지속적인 오르막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들이 사는 조건에서는 그렇게 지속적인 오르막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이미 거기가 지속적인 오르막이라는 걸 언제 깨달냐면, 여러분 영동고속도로가 이제
원주부터 지나가지고 쭉 장편까지 오잖아요. 네. 둔내쯤에 굉장히 오르막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은 눈이 많이 오면. 아. 눈이 와서 제설을 해도 제설이 감당이 안 되는 날이 있어. 그러면은 딱 둔내쯤 오잖아? 와, 오르막 못 넘어갈 것 같은데. 딱 그 순간이 거기서 와요. 이미 앞에서 차가 막혀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차가 없어. 아, 안 나와서. 네, 그래서 딱 윈터에 끼고 후륜 유동차 딱 타고 나 혼자 오는 거야. 근데도 아슬아슬해. 막 여기서 여기서 멈추면 이제 못 가는 거야, 나도. 근데 막 정말 아슬아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딱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안 오면 나만 왔어. 아무도 못 왔어. 다른 사람들 버스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와요. 근데 요즘은 그런 날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제설도 옛날만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236 BMW 236 타던 시절이니까 20년 전 얘기겠지. 20년 전 얘기. 그런 날이 있었어요. 요즘 제설을 워낙 바로바로 잘해요. 근데 아직은 그거 오해예요. 아무리 제설을 바로 해도 눈이 진짜 미친듯이 쏟아지면 안 돼요. 제설이 못 따라가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그날이었거든. 지금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회생 일단 내가 살짝 켰어요. 왜냐하면 비진같이 가르치는. 이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서 내가 조금 살짝 땡겨봤어. 그랬더니 귀신같이 와. 저 사람이 약간 물리난다는 게 와, 그러면 대박. 바로 하면 제가. 그 구라가 아니었어. 나 속으로 걔는 민감한 척하고 있어. 이러거든. 아 근데 뒷자리도 전기차 치고는 진짜 쾌적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승차감이요? 예. 어. 이게 일단 넓어요. 2열이 엄청 넓어요. 그래요? 이 덩치 3명이 앉았는데 그렇게요? 예,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 운전석 의자도 굉장히 편해요. 노래 나가 다시 한 번 더 노래 나 만에 한 번 더. 이제 바이올린 곡이 나와요. 만에 실패. 아니 근데 뭐 못 들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그 뭐랄까 단단함이 없지 음에 푸석거리잖아 지금. 흐지부지한 느낌. 번지는 이거 번지는 것도 좀 애매해. 중역이 번져. 그러니까 고역이 번지지는 않는데 중역이 번져. 중저역도 번지.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의미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리뷰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전기차의 세상이 많이 됐어요 지금. 전기차도 많은데 나도 이제 전기차 어느 정도 이제 좀 관심 갖는 거 알죠? 이 차가 근데 PV5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했는데 네. 이 차는 어떤 목적인 거죠 그러면? 짐 실는 거 목적이 원래 아닐까요? 그러면 5인승이었으면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그러니까 5인승은 그냥 곁다리를 만들어 준 거고 2인승 베인이 나는 주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네. 면에서는 오히려 그 화물차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의 목적은 화물차라고 생각해요. 예. 일단 뒤에 공간이 많고 음. 그 아까 트렁크 보니까 컵홀더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사용자가 사용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해요. 낚시용 차네. 거기서 낚시하면 되잖아요. 아 낚시 진짜 낚시, 낚시요? 낚시. 아. 뭐 낚시라 하니까 뭐 사람들 막내도 이러고 이 사람들 인터넷 너무 많이 했네. SNS를 너무 했어. 네, 그 컨셉카 같은 거 보면은 네.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카고에다가 뒤에 막 그 사무실 같이 막 꾸며놓고 다니고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냥 바로 220V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220V가 바로 나오죠. 여기 아울렛이 있는 거죠. 네, 운전 자세는 되게 좋아요. 편하죠. 네, 진짜 편해. 허리 하나도 안 아프고 시야도 좋고. 창문도 열려요? 이 창문이 수동이구나. 네. 오. 문 개폐가 예. 그 기계식으로 그냥 수동으로 다 열리죠. 근데 여기는 지금 기계식이에요. 뒤에는 아니 슬라이드 도어는 전동식인가요? 전동식인데 아까 수동도 돼요. 네, 그렇죠. 수동도 수동 열수 돼야지. 있어요. 그렇죠. 불났을 때 탈출할 수 그렇죠. 있게. 그 제일 중요하죠. 마음에 속 들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게 윈도우 조절, 창문 조절 스위치는 랜드로버인데? 아 빗물 들이치는 위치인가요? 예, 빗물 들이친 버전. 눈높이도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랜드로버? 응. 나 랜드로버 되게 더 좋은데 지금? 진짜로. 랜드로버 저기 디스커버리 스포츠 타입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한 7천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게 더 좋은데? 그렇게 보니까 사이드미러도 닮은 것 같아. 그래. 왜 그걸 사가지고 고통들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화물차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지? 필요한 사람한테는. 가격도 훨씬 싸니까. 그렇지. 여기부터 뒤까지 매트리스 깔면 잘 수도 있고. 거기 지금 전기 포터 이제 빼고 이걸 바꾸라 그래야겠다. 근데 진짜 그 활용성이 엄청나겠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서가지고 지금 기능을 좀 쭉 보고 있는데 엉덩이가 뜨뜻해요.
근데 내가 틀었어요. 뒤에 의자. 와. 뒤에서 틀었어요. 원격 열선. 여기서 원격이 됩니다. 원격으로 와. 틀었어요. 이 새끼들 잠시만. 죽어봐라. 아, 가운데는 열선 안 들어온다. 가운데 없다. 가운데요. 맞아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사물함이 되게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문 쪽에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숨겨놓고 못 찾겠어. 아까 너- 제가 못 찾았어요. 맞죠? 키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았고. 아 키를 다 본인이 넣어놓고. 여기 서랍에 넣었죠. 음. 이 볼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설마 썬루프 있는 건 없겠지? 썬루프 옵션이 없을 것 같아요. 선루프가 있어도 천장이 너무 높아서. 아 근데 이 썬루프 없다. 스티어링 휠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나쁘네. 여기 봐. 통 나올 때 앞에 지금 WC1 느껴져? 네. 네, 지금 훌륭하잖아. 이 승합차가 WC원이 원래 얘만 들어가나요? WC1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니죠. 원래 예전에는 다 WC1. 우리 그레이스 편 보면은 네. 그레이스도 WC1이죠. 뭐 프레지오 WC1이죠. 1세대 스포티지 WC1이죠. 갤로퍼 WC1이죠. 무쏘 다 WC1이었어요. WC1이네. 예. 포터도 더블이시. 예, 포터 WC1이죠. 아. 스타렉스나 스타렉스가 내가 지금 나 스타리아 뭐 이런 거는 그 승합차 큰 승합차에 WC1을 깬 차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1세대 가리발이야. 스트럿이 돼버렸잖아 갑자기.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스트럿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다시 WC1으로 돌아간 거죠. 그 예, 최원이구나. WC1이 가진 장점을 역시나 버릴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얘기하지만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제대로 만들어야지 뭐든지. 제대로 만들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WC1 훨씬 좋죠. 더 앞을 가볼까? 스텔라도 WC1이었어. 스텔라가 재밌는 게 83년도인가 데뷔했거든요. 처음 1년이 WC1이다가 85년쯤인가 가서 스트럿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니 분명히 스텔라가 어떤 스텔라는 타면 앞이 차분하게 쫙 가고 어떤 스텔라는 좌우로 계속 늘리는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스텔라인데 차가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스텔라가 앞에 두 가지더라고. 왜냐면 초기형 스텔라는 그러니까 포드 오리온 마크 4라는 차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차가 WC1이었어. 그래서 그 차의 서스펜션을 그대로 도입한 게 스텔라 초기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없애버리고 포니의 설계로 바꿔요. 그러니까 포니는 미쯔비시가 설계한 스트럿이었거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차를 하나 내놨다가 1, 2년 만에 앞쪽 서스펜션 형식을 바꿔버렸거든.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근데 뭐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건 재질이나 설계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 정도면 저는 지금 앞쪽 지금 서스펜션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네, 그 급에서를 생각을 했죠. 그렇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네.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자꾸 에이 뭐 그래 봐야 그냥 좋게 해주는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세팅만 보면 진짜 그 방지턱이나 이런 게 별로 충격이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면서도 왜 WC1이 가진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것도 없어 지금. 그럼 된 거지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사운드 잠깐 사운드 만지는 게 있나 봐봐. 지금 네. 만져놓은 거 있나 봐봐요. 없죠? 고음점 이런 거 있나 봐요. 이거 초기가 그럼 됐어요. 예, 더 건드릴 필요 없어요. 난 혹시라도 이렇게 누가 만져놓은 거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는 스피커가 없는 것 같지? 스피커 보이세요? 뒤에는 없어요. 뒤에 없는 것 같대요. 뒤에는 없어요. 그러면 앞에만 이렇게 있나 보다. 그래요? 이게 불편한 점이 있다. 저쪽 사이드 미러가 네. 사실은 고개를 너무 많이 돌려야 돼. 맞아요. 보려면. 네. 차라리 저쯤에 있었으면 맞는 네. 건데 이게 공기장도 그렇고 사이드 미러 위치는 올바르지 않아. 아니면은 그냥 그 우회전 깜빡이 넣으시면 화면에 나오는 거는 오! 지금 보신 거예요? 제가 운전에 집중하느라고 못 봤어요. 아니면 나도 그럼 BMW 드라이버? 깜빡이네. 근데 이게 같은 건가? 같은 화면인가요? 근데 좀 더 아래쪽을 보여주고요. 좀 헷갈려가지고. 네. 거울상인지 아닌지 네, 헷갈려요. 거울상으로 보이죠? 요즘은 그 앞에 휀다에다가 붙이는 백미러는 불법인가요? 저 앞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예, 거요? 예. 트럭들은 많이 붙였던데? 지금도? 근데 그분들은 정말 실용적인 목적으로 붙인 거잖아요. 트럭들 후진하거나 할 때 보면은 기니까 불편하게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미러를 더 붙이시더라고.
옛날에 그레이스들도 보면 이 조수석 백밀러가 네. 더 앞쪽으로 나와 네. 있고. 프레임을 이렇게 이게 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네. 그치, 그치. 얘는 삼각창 때문에 글러 먹었어. 그 뭐 아무 시야에 도움도 안 되는 삼각창 같은 거왜 집어넣어가지고 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아 사람, 시내에서 사람 건널목이야 지나가는 그지? 거, 그건 네. 되겠다. 우린 지금 내가 시골에 사니까 시골 살아서 그래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승용차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 그런데도 노면 소음이나 충격이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지 놀라워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차가 뭘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 이렇게 좋은 차가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 기아에서 전기차 만드는 게 다 세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그랬는데 이거 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근데 기아차 저기 전기차 성능보다도 난 모양이 좀 그래가지고 아, EV5? EV5? 그런 거. 이번에 나온 거야? 네. 모양이 좀 그렇더라고 나는. 그래도 저거보다 저기 로디우스잖아. 네. 저게 외국에서도 그때 선정됐었죠. 제일 못생긴 차. 네, 제일 못생긴 차 중에 하나. 저거랑 피아트 멀티플라랑 뭐 몇 가지 있잖아. 혼다에. 혼다에도 있었어요? 못생긴 차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보니까 선녀요. 와, 저 삼각대가 여기 있었네.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잖아 이거. 진짜 못돼 먹게 생겼다.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뭐 준수한데 뭐. 그런데 이거는 학원차로는 못 쓰겠구나 5인승이라서. 어차피 상용으로 못 쓰잖아요. 그렇네요. 예. 아, 승합으로. 승합 자체로는 그냥 5명 타니까 승용이니까. 네. 그럼 어떤 라이프를 추구하는 가족한테 좋은 건가요? 그거 뭐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이거 어렵다, 그지? 근데 애들 장거리는 일단 자주 가면 안 돼. 아, 장거리는 사실 불편하지. 그치. 예. 장거리는 안 그 돼. 이게 이제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은 차 타고 내가 장거리 가봤더니 힘들더라고. 아닌가? 내가 너무 납작한 차만 타면서 이런 것인가? 근데 이게 고속 충전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생각보다 횡성이 이제 서울에서 한 100km 정도 가면 나오잖아요. 네. 거기 전기차 충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오늘도 빨간 날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네. 토요일도 아니고. 네. 그래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거 봐서는 그냥 여행 갈 때도 한번 충전할 거 생각하고 가면은 그렇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참에 휴게소 가서 저기 음료수도 좀 마시고. 네, 화장실도 가고. 그러면 되죠. 시간 많고 캠핑 가는 사람. 난 안 되겠다. 난 이제 시간 많고 해서 탈락이다, 나는. 둘 다 안 하시잖아요. 예. 둘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짐이 많은 사람한테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뒤에다 아예 실어놓고 다니면 되니까. 뭐 휠 같은 거 많아도 휠 그냥 다 여기다 실어놓고. 모든 사람이 당신 같은 걸 생각하지 말아요. 방 안에다가 누구나 휠을 쌓아놓고 살거나 그러지는 않아. 마오라고 휠을 방에다 쌓아놓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말어.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 사기 전에 휠 사놨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 많았어요. 보면서 이제 차를 사고자 하는 의지를 태우는. 그건 나쁘지 않네. 좋네. 네, 저도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쩌다 차가 생겼. 이거구나. 이제 빼박이야. 차를 안 살 수가 없어. 무조건 사야 돼.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거 쓸모가 없어요. 이게 뉴스 나왔던 그거. 와, 지금 다 찼네. 바닥이 보였던 호수가 우와, 가득 차 있죠. 찼잖아, 지금. 대박. 원래 이래야 정상이거든. 지난번에 진짜 통 비었었는데. 예. 예전에도 이 정도로 꽉 차지 않았었는데. 이제 쫄아가지고 꽉 채워놨어.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꽉 차지는 않았어. 왜냐면 매년 봄마다 가뭄이니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봄이 곧 오니까. 야, 이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 감속기 소리가 나. 감속기가 디퍼런셜이지 하고 같이 들어있잖아. 네.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나요, 지금. 진짜 스피커만 좋았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죠? 아니, 사실 이것도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 기대가 너무 좀 높았다고 봐야지. 그래도 이게 사실 소비자가로는 3천 중반이잖아요. 이 차가. 네. 그렇죠. 그 보조금까지 하면 3천 중반인데 그럼 스포티지까지는 살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네. 이 타겟이 누굴까가 궁금한 거예요.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팔리고 잘 팔리고를 떠나서 그냥 타겟이 궁금한 거죠. 타겟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에 계신 실용주의자 아저씨? 사실 유럽이 제일 메인 시장이긴 하니까 근데 유럽에서 쓰기 너무 크지 않을까? 좀 크죠. 네. PB3도 그래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 시장에는 좀 크다고 생각. 이게 진짜 애매하다. 한국 시장에는 작고 유럽 시장에는 커.
유럽에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장비가 많이 필요한 스포츠를 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그 올리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올리원으로 그냥 아예. 그렇지. 이거 하나면은 네. 사실은 승용차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와, 이게 160마력인데 오르막에서 힘이 하나도 안 달리니까 차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이 정도면은. 난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이거는. 목적성이 너무 확실하니까 음. 오히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만 좀 비싼 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가격은 뭐 나는 목적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해. 목적성이 불확실한 그런 거. 목적성이 확실하려면 내장지 다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니발 대용? 카니발 대형? 안 되잖아. 그거는 9명, 12명 타는데 이거는 지금 5명밖에 못 타니까 카니발 대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카니발을 실제로는 5명만 타니까요. 아. 카니발 9인승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제. 근데 카니발은 이거는 참 승용이 되는 게 자동차세가 안 비싸구나. 보통은 카니발 사는 이유가 자동차세가 싸잖아요, 승합차들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리 승합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싸잖아. 10만 원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전기차니까. 그렇죠. 메리트가 있네요. 메리트 있죠. 그 얘기 된다. 그치? 카니발을 굳이 그렇게 여러 명 타고 다닐 게 아니면은 이거 사도 되는데 나는 왜 회의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카니발은 좀 크고 이렇게 웅장한 멋이 있거든? 이거는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 그러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을 할 거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좀 오히려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거요? 네. 그치? 네? 높고 각진 느낌 있고 음. 레인지로버 같은 느낌 있고. 잠깐만 여기 사회 부정자 모임이지? 나만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들어도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지금. 이 시청자분이 댓글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저희들이 판단 못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만 결론을 내봐야 똥결론밖에 안 나와요. 내가 들어도 개 똑같은 소리 해주죠 지금. 여기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마케팅하면 그 회사는 바로 망해요. 네, 카니발보다는 이 차가 네. 여성분 선호도가 높을 것 같긴 해요. 너무 크니까 카니발 너무 크고. 카니발이 너무 커서 근데 얘는 좀 그렇게 엄청 큰 느낌은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은 네. 이거 너무 상용차처럼 생겨서. 그치. 네. 그냥 없어 보이잖아. 약간 옛날 그레이스. 돈은 카니발 돈을 썼는데 네. 무슨 배달부대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난 그래서 난 여성이 살 거라는 이야기는 정말 나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여자들이 오히려 뭐 G바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지방에는 그냥 다르잖아. 아니 난 그 이 디자인적 요소가 좀- 야야 저기 좀 추운 데 없냐? 내려놓고 가야겠다. 지방에는 그 회사에서 제일 비싼 차라는 인식이 딱 박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는 거지. 만약에 지방인이 그 뭐 어떤 차인지 알면 그거 사겠어? 지방에는 그리고 괄괄괄괄괄 소리만 들어도 엄청 나잖아요. 내가 오늘 봤어. 고개마루 팬 평균 봤어 내가 오늘. 구독자 평균. 고독자. 차가 이게 내가 무거운 걸 알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내리막을 내가 달리지 못하겠네. 겁이 나서. 브레이크도 되게 스펀지 같으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밟을 사실은 잘 듣겠지만은 느낌이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도 앉을 것 같아서 좀. 그쵸. 느낌은 꼭 우리 일반 브레이크의 저기 에어찬 느낌. 네. 그런 느낌. 진짜 이질적이 제가 진짜 밟아본 것 중에 제일 이질적인 것 같아요. 그쵸. 저기 벤츠 SBC는 아주 좋은 브레이크였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도 이제 놀라운 거예요. 차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바디 강성 이만큼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게 뭐 사실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설계도 잘했지만 또 그 설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질도 있었고 또 공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성과로 이뤄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역사에 쌓여있던 모든 기술들이 다 집대성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게 진짜 이 기술, 첨단 기술의 종합 합체라니까. 그래서 기아 막 네. 사장단 네. 막 인터뷰하고 이럴 때 이 차에 대한 네. 확신이 엄청 컸어요. 나오기 전에. 본사에서 네. 난 반대인데 사람들이 막 열광할 것이다. 이거 좀 그럴 것 같은데. 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딱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어떻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전기차가 이제 약간 좀 캐즘 때문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줄고 있고 이런. 캐즘이 뭐예요? 그 전기차가 코로나 때 확 팔리다가 예.
이제 점점점 안 팔리고 판매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코로나 때만 해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라고 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막그 정책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막상 소비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음. 주춤하면서 생기는 이 간격을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캐즘 때문에 이제 그 현대기아에서도 걱정이 되게 많은데 기아에서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기차만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고 특히 PUV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상용이 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용을 이렇게 전기차로 쓰는 거에 대해서 단가도 높고 이런데 봉고는 기존에 뭐 1,000만 원대면 샀는데 네. 이제 얘네는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러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네. 하는 그런 우려가 정말 많은 와중에 예. 그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아예 확신을 하고 이거는 잘 성공할 거라고 100% 믿고 있고 기아 사장님이 네 송호정 사장님이 그 사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막이야 뭐 자기가 그런 물건 만드는데 그 정도 확신도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안 됐죠. 그럼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근데 나 의심이 드네. 그게 본 마음인지, 그지? 그렇죠. 희망사항인지는 조금 그렇네. 뭐 오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하죠. 뭐 사장님이 오너가 아니지 왜 오너예요? 아 그렇죠. 오해가 있네. 경영진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오너는 아니죠. 오너는 아니죠. 내가 얼마나 운전 잘하는지 가능 주행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오. 별로 안 줄었잖아. 이렇게 계속 말했는데. 줄었는데. 그죠? 이것이 바로 나의 발운전. 아, 우리 에코 모드였구나. 모드를 바꿔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노말 이제 노말이야. 네. 아, 더 잘 나가? 와우. 야, 지금까지는 안 나가는 게 이 정도였어. 뭐야? 근데 뭐 그래봐야 소틀 반응에 따라 출력이 더 나는 것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세게 달릴 게 아닌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였죠. 스노우 모드가 있네요. 다시 에코로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 전기는 소중한 것이야. 되게 연비운전을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제가 원래 연비운전 좀 해요. 배터리는 이제 우리가 10% 줄었어요. 네. 나 이게 전기차 타면 연비운전 하는 게 습관이라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전비가 지금 연비가 5.0이잖아요. 네. 저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3.1 유지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 근데 고속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고속도로는 이 차는 이제 높으니까, 그죠? 네. 공기저항이 커서 어쩔 수 없죠. 깜빡이 소리 같은 거 다 예. 바뀐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어떠세요? 좋은데요? 그죠? 네. 아주 좋아요. 막 시동 거는 소리나 이런 걸 다 바꾼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런 거는 나 솔직히 말해서 관심 없어. 왜냐면 그건 기술이 할 수 없잖아. 감성. 예. 차라리 여기서 어떤 아가씨가 깜빡 이런 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런 차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보조금 많이 받는 목적으로 사는 거지 이게 뭐 좋을 거라 이런 기대하고 사지 않잖아 사실. 그죠. 예. 근데 그러기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 내 의자가 너무 뜨거워서 네. 아, 내가 해볼게. 핸들 열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뒤에 꺼졌지? 제가 꺼놨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더우실까봐. 아이 나 참. 와, 서 있을 때는 너무 가벼워. 여성들도 운전해야 되니까 이제는. 뒤에가 토션 빔인 거는 아예 아까 안 봤으면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좀 생각해보면 웃겨. 앞에는 WC 본까지 했는데 뒤에는 토션 빔이라는 것도 또 웃겨 생각해보면은. 다른 승합차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만든 승합차가 많지 않잖아요. 이거 승합이라 하긴 애매하겠는데 거의 그렇죠. 승합이라서. 그렇죠. 토션 빔이 스트럭보다 짐 실기에 뭐 유리한 게 있나요? 글쎄요. 솔직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격감도 없고 뒤에가 일체감도 있잖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괜히 스트럿이 나중에 잘못되면 링크수가 많아져가지고 유격이 있어서 불안정해질 확률이 커지죠. 차가 얼마나 편한지 지금 운전하는 내가 졸려. 진짜로 이게 막 무슨 트럭 베이스라 가지고 막 트럭같이 막 거칠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긴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니까요. 예 차감이에요. 저 사실 오늘 사실상 거의 처음 타본 건데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죠. 유격감 1도 없고. 예. 지금까지 만들었던 전기차들은 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그렇지. 실험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기아는 진짜 이걸로 밀고 가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회사가 되면은 되겠어. 네. 이럴 때 좋구나. 이럴 때 좋네. 아주 호네요 그냥 보네. 진짜 편해 보이시긴 하네요. 예.
본선으로 합류할 때도 바로 합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종류 차가 일본에는 아예 없겠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우리보다 많이 지금 됐잖아. 아, 전기차로요? 그렇죠. 없잖아요. 일본에 진출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충전 인프라가 잘 돼 있을까요, 일본이? 그게 아, 문제구나. 그러네. 그게 문제구나, 일본은. 거기 차 살려면 주차장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차를 어디다 세워? 부자가 사야죠, 부자가. 개인 주차장이 있어야. 그러니까 주차칸이 차고지 있어야 증명제가 돼요.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큰 차를 어디다 세울 거냐는 거. 거기에 또 충전기도 있어야 돼요. 거기. 일본은 안 되겠다. 일본은 우리하고 사뭇 달라 진짜 이 네. 자동차 문화가. 그러니까요. 기회 되면 일본 자동차 문화를 체험하러 일본 한번 가야 되는데 일본 안 가본 사람 다 가봤죠? 네. 아 나만 못 가본 사람 될 뻔했어. 아, 왜냐하면 나는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네.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어. 나는 해외여행 같은 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돈 벌으려고 나는 놀러 같은 거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어디로 갔어요, 일본? 일본 고텐바 도쿄 갔다가 도쿄에서 고텐바 해가지고 고텐바 하면 어디지 뭐지 후지 스피드웨이 아, 후지 스피드웨이. 예 갔다 왔어요. 타셨어요? 못 탔어요. 원래 타려고 갔는데 그날 무슨 저기 트럭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트랙을 빌려가지고 아, 하는 못 탔어요. 아쉽다. 원래는 타려고 그래. 86 빌리려고 다 가게까지 알아보고 갔는데 어. 못 탔어요. 좀 애석해요. 후지 스피드웨이 후지 맞지? 후지산 아래니까 갔는데 거기 카트장이 있거든. 내가 거기서 카트 탔는데 기록별로 쫙 이 표가 있거든요. 네.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빨리 레이스에 진출해 주세요. 이러면서요. 이제 거기 갔다가 그 트랙을 못 타가지고 저기 갔어요. 후지산 갔다 왔어요. 차로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데까지. 아, 그 중턱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중턱이 그렇죠. 하여튼 차로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데가 있어요. 예. 그게 후지산인데 또 길 이름은 스바루더라고. 아하. 길 이름이 스바루로즈예요. 유료도로인데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가와구치호. 야 가와구치호에 갔다니까 MX-5 ND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진짜 많아요. 예.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ND가 진짜 약간 고급차인데 예. 일본에서는 좀 가난한 대학생의 이미지. 정말 많더라고. 86보다 더 많더라고 거기 네, 갔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어디 가봤어요? 저는 도쿄랑 오사카랑 홋카이도 가봤어요. 나도 도쿄는 갔다 그랬잖아. 간 거는 도쿄 도착했으니까. 네. 나 사실 해보고 싶었던 게 거기 가서 왜 도쿄 전철이나 이런 거 있죠. 아. 그런 거 타보고 싶었거든. 아. 근데 저기 이거 안 원하잖아. 도착하자마자 그 렉서스에서 제일 큰 차 뭐야? LS. LS 뭐 저 600H인가 뭐 있잖아요. 네. 그걸 빌렸더니 야 진짜 후회 많이 했어.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유, 이 길이 좁아가지고. 이 차선 아니에요? 가는데. 예, 이 정도면 거기가 네. 대로예요 대로. 그러니까요. 엄청 좁고. 예 근데 대중교통 타도 똑같아요. 그래요? 그 환승이 어려웠고 그 막 여기 뭐 우리나라 3호선 갔다가 5호선 바로 연결되고 이러는데 거기는 예. 나와서 걸어서 갔다가 간다며. 또 옮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본 가서 난 느낀 건 딱 그거라니까 서로 양보하려는 정신. 예, 운전자들이 아 맞습니다. 예, 그냥 무조건 그죠? 서요.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네. 느낀 게 아닌가요? 아니 무조건 서요 거기.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갔으니까 나 사실 헷갈리잖아 길이. 네. 그래서 막 사거리에서 내가 좀 뻘짓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다른 차들이 여지없이 딱 서줘. 맞아요. 어. 그 빵도 안 해요. 빵 안 해. 빵을 누가 해. 우리나라 좀 심지어 내가 자기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도 빵 안 하더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냥 쓰더라고 앞에서. 난 맞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창문 열고 막 한 시간 저걸 한 사람도 안 했어요. 한 사람. 문화가 좀 네. 그런 거 성숙한 것 좀 같습니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없고. 아,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본 한 번 갔다 온 놈이 지금 떠드는 거 봐봐. 세번 다 알았어 지금. 후지 스피드웨이는 호텔에서 잤거든요. 네. 그 안에 호텔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어. 물론 그때 또 유료예요. 네. 그러니까 로비를 가지고 박물관을 꾸며놨거든. 네. 거기 있는 차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해. 아까 내가 지금 그 화법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화법이요? 네. 말하는 거. 네. 그거 있잖아요. 제가 뭐 꼭 이렇게 기분 건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아, 네. 내용은 뭐지? 너 건드리는 거야. 건드려도 될까? 난 그 아빠 진짜 싫어하는 거 알지? 네. 어.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네. 건방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건데 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죠, 이건. 아니죠. 나는 근데 그 화법이 먹히더라. 근데 이게 기분을 고려하게 돼서 그래요. 무슨 기분요? 듣는 자의 기분을 고려한 화법이라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용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저도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그냥 감정적인 예.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냥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잘 쓰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아. 이거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걸 패러디를 뭐라 그래 항상. 오해하고 들어. 오해하고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단어를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 그지?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제발 그 사람이 어떤 하는 말에 단어 하나에 꼽히지 말고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맥락을 봐야 예, 되는데. 맥락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당신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단어에 꼽히면 아씨 나 우리 무시했다 이러는데 아닌데 씨. 나는 나는 원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 왜 차가 왜 이럴까? 이런 원리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웃긴 게 또 뭔지 알아? 내가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안 해도 우리 부산에 계시는 그 기계 가공하시는 사장님 있죠? 네. 찾아오셨어 며칠 전에 여기까지. 아, 찾아오셨어요? 예, 찾아왔다 가셨어요. 대박. 그래서 저는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아유 어쩐 일이 있으니까 제가 감독님 영상 보고 항상 자기가 아주 영향 정말 무릎을 치면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그분도 이제 기계가공을 평생 해오셨는데 생각도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하더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기분 상한 상태에서 네. 뭐 하면은 맥락 보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맥락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예. 근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을 진정시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에 대한 그게 없죠. 없죠, 그죠? 네. 하지만 적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막 화나게 만들어서 막 움직이게 하는 건 좋지 않잖아. 선동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선동이야. 우리 차 다 어디 갔죠? 저 뒤에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빠. 나 이렇게 머리가 나빠. 당연히 다 저기 있을 줄 알았네. 예. 나 갑자기 차 잊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다 어디 견인돼갖고. 차 잊어버린 줄 알았어. 사람 머리가 기억이 그렇거든. 잠깐만. 내가 왜 돌리는지 알아? 내가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저 앞에 우리 모습이 비쳤겠어. 여기. 야, 우스워 보이는구나. 외관 귀여운데. 귀여워요, 맞아요. 아까 방금 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네. 예전에 그 기아 봉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본 거요. 네모난 거. 옛날 본고? 네, 아니, 봉고. 봉고라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 봉고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는 건 플라스틱 가드가 이렇게 더 달려있는 봉고? 그 약간 약간 남색 계열 그 봉고. 남색이지만 그 옥색이 있어, 옥색. 옥색. 옥색 봉고가 유행했어. 그러니 여자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저 그 말 할까 말까 알아.